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VC 어널리시스를 통한 어떤 VC 디멘전 이런 걸 설명했는데 그것의 직관적인 의미 이런 거 그리고 VC 디멘전이 사실 프랙티컬리 언제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인 전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훨씬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VC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large H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제 다이버스한 그런 스페이스를 커버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에는 파라미터가 있겠고요. 그 파라미터를 바꿈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모델에 대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꾸면 서로 다른 모델이 되니까 파라미터의 셋업에 의해서 무한대의 그런 파서빌리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퍼셉트론을 한번 들어보면 퍼셉트론 X라고 하는 게 만약에 D 차원인 그런 바이어스를 위한 X0까지 고려하면 D 플러스 1 차원인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D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가 있겠죠. 뭐 증명은 안 하겠지만 D 차원 퍼셉트론의 DVC가 D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셉트론의 파라미터의 숫자가 뭐 공교롭게도 VC 디멘전의 숫자하고 일치하는데 언제나 파라미터의 숫자가 VC 디멘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이런 우연의 그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파라미터는 뭐 100만 개인데 뭐 일부는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만들어내지 않거나 뭐 다른 파라미터가 거의 뭐 타이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아예 필요 없는 파라미터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직접적으로 컨트리뷰트하지 않는 그런 소위 말하는 죽어 있는 아니면 무관한 그런 파라미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펙티브한 파라미터의 숫자나 이펙티브한 파라미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 조금 그 아비어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펙티브한 파라미터의 숫자를 주는 그런 개념이 VC 디멘전이다. 그래서 effective degree of freedom이나 아니면 뭐 effective number of parameter 이런 거를 이제 DVC를 써서 매주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D dimensional perceptron의 DVC가 D 플러스 1이라는 거는 결국은 effective한 파라미터의 숫자가 D 플러스 1 원래 파라미터 숫자와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훨씬 복잡한 모델에서 effective한 파라미터의 숫자는 훨씬 작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웨이트 여기에 뭐 파라미터 벡터 W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서시스 셋의 크기 large M은 그럼 뭐냐 하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음향기기 조절하는 컨트롤 스위치가 있죠. 그런데 얘네들 이렇게 돌리면 사실은 이게 컨티뉴어스한 그런 조절이 가능하니까 무한대의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DOF를 주는 것이 이제 하이파서시스의 크기 뭐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다이카토미 즉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0이냐 1이냐 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런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측면으로 보면 다이카토미의 숫자 즉 그로스 펑션 M 요구에 이제 의미하는 게 어떤 일종의 바이너리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런 느낌. 여기 보면 매우 많은 스위치가 있는데 얘네들은 키고 끌 수 있는 온오프 스위치죠. 바이너리 스위치가 많이 있는 그런 양상이고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바이너리 컨피그레이션이 달라지는 거고. 그럼 VC 디멘전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바이너리인데 그 수많은 그 다 말고 그 중에 일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음향을 좋게 하는데 필요 없는 거고 나는 그 중에 소수의 이렇게 이펙티브한 그런 effective binary effective한 바이너리 디그리 이런 작은 스위치 그죠? 작다는 게 숫자가 작은 바이너리 스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다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요 DOF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기 바라고요. 어쨌든 VC 디멘전의 의의는 effective한 degree of freedom 스페이스를 창조하는 뭐 그런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스위치의 숫자랄까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C 제너레이션 바운드를 한번 디컴포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번이라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VC 제너레이션 바운드의 뭐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4번 바운드에 out of sample하고 in sample error가 이렇게 각각 표시가 돼 있고 이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결국은 그 바운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인샘플 에러고 두 번째 파트는 VC 디멘전이 커지면 그죠? 모델이 복잡해지면 커지는 그런 퀀티티예요. 왜냐면 여기 m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를 조금 정갈하게 이게 조금 기니까 뽑아서 오메가라고 부를 거고 large n 그리고 hypothesis set 그리고 tolerance level 델타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이건 뭐 이미 한 내용인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게 여기 growth function m이라는 게 어떤 n의 dbc 승이라고 했죠. 아까는 정확히 n의 dbc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그거의 오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좀 반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오그멘티드 에러나 이런 거 할 때 그 트레이닝 에러 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레귤러리제이션 고려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레귤러라이저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하고 다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 그 오메가라고 하는 거, 즉 그로스 펑션이 들어가 있는 그 텀, 얘를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에 대한 당연히 페널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복잡한 모델일수록 m이 커지게 되고 뭐 이런 그 스토리죠. 그래서 이 페널티라고 하는 거는 언제 나빠지냐 하면 그 트레이닝 셋이 작거나 왜냐면 여기 n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n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 작거나 아니면 모델이 복잡해지거나 그래서 DVC가 커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탈러런스를 작게 줘요. 그래서 lower 0.00001 확률로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0.01보다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반대, 얘가 좋아져요. 즉 머신러닝 측면에서 유리한 거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건 반대죠. 데이터는 크고 모델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조금 널널하게 이렇게 주면.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라인 리니어 모델 도 같은 것들이 수십 년간 이제 그 주류 모델이었던 이유입니다. 얘의 이펙티브한 그 파라미터 숫자, 즉 VC 디멘전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제이션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서 그렇죠? 모델 컴플렉스가 올라가면 VC 디멘전은 올라가지만 복잡한 모델을 쓰니까 피팅은 잘 될 것이고 그렇다 치면 인샘플 에러는 내려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올라가는 거죠. 모델의 컴플렉시티나 오메가나 같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일반화가 안 된다라는 걸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웃 오브 샘플 에러에서 인 샘플 에러를 빼면 그게 커지는. 그리고 뭐 반대로 모델 컴플렉시티를 낮추거나 결국 VC 디멘전이 내려가게 되면 반대겠죠. 모델 컴플렉시티는 페널티 텀은 작아지지만 모델이 너무 간단하면 인 샘플 에러를 줄이기 어렵고 결국 인 샘플 에러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우리 기억하죠? 거의 그 우리 강의 초반부에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 그때는 정확히 VC 디멘전 설명을 못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VC 디멘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X축이 VC 디멘전이고 Y축은 에러입니다. 그리고 VC 디멘전이 커질 때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모델 컴플렉시티예요. 그런데 또 역시 이제 그 VC 디멘전을 키웠을 때, 즉 더 복잡한 모델을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트레이닝 에러가 감소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불행히도 트레이닝 에러처럼 계속 감소하지 않는 그런 에러가 있으니 그것이 이제 아웃 오브 샘플 에러인 거고요. 결국은 최적의 VC 디멘전을 찾아주는, 즉 최절의 모델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최소가 되는 그런 모델의 컴플렉스를 찾아주는 그런 행위가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job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풀한 하이파서시스 모델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무조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양이나 문제의 복잡도에 따라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리니어 모델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large h 단위로 이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 large h가 결정되면 얘의 VC 디멘전이 결정되고, 그런데 이제 optimization과 regularization 설명할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 같은 하이파서시스에 속하는 원소 두 가지, H1하고 H2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VC 디멘전, VC 어널리시스 측면으로 보면 둘이 똑같은 복잡도를 갖죠. 하지만 레귤러리제이션 측면으로 보면 둘의 복잡도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인디비주얼한 하이파서시스의 복잡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귤러리제이션의 아이디어,
뭐 우리가 오그멘티드 에러라는 이름으로도 설명했었는데 얘는 인샘플 에러하고 그 다음에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대한 페널티를 같이 고려해 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오그는 2인 더하기 오메가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레귤러라이저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그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인샘플 에러만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컴플렉시티도 같이 미니마이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레귤러리제이션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제너럴리제이션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스토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VC 어널리시스의 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VC 어널리시스를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테스트 셋이나 그런 대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델의 일반화 측면을 고려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테스트 셋 기반의 어프로치가 VC 어널리시스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VC 어널리시스의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G라고 하는 즉 하이파서시스 셋 H에 속하는 베스트 모델이죠. G를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언 바운드를 써서 모든 케이스를 다 따져준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때문에 여기 M이라고 하는 바운드에 이런 그 표현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이제 사실은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하이파서시스 셋의 크기는 보통 무한대이니까요. 그래서 무한한 M을 다루어줘야 되는 이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출한 것이 VC 바운드라고 하는 결과물이 됩니다. 반면에 이 테스트를 쓰는 즉 테스트 셋을 이제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재고 그때 나오는 에러 값을 이 테스트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을 생각해 보면 여러 모델들을 따져주긴 하죠. 뭐 트레이닝 과정에서 여러 모델들을 따져주긴 하는데 결국은 G라는 게 테스트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로 고정이 돼요. 픽스가 된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G 뽑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계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G라는 것이 하나로 딱 찾아져서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M, 즉 우리가 따져주는 하이파서시스의 숫자인데 이게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바운드 M이 이제 1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회프닝 이니퀄리티가 사실은 이제 하나의 경우만 따져주게 되는 이런 식으로 아주 타이트한 바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VC 바운드와 비교해 보면 위쪽에 있는 이 VC 바운드와 방금 구했던 테스트 셋 어프로치에서 사용되는 이 바운드를 비교해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타이트합니다. 즉 어퍼 바운드니까 더 작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VC 어널리시스를 실제로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고요. 얘가 이제 이론적으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닌 이유도 있지만 그 많은 그 상황을 모두 고려해주는 제너럴한 바운드이다 보니까 이게 바운드로서 굉장히 루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스트 셋을 사용하는 이 어프로치가 보다 실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일본화 판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셋과 트레이닝 셋 비교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두 개 모두 두 가지 셋, 테스트 셋이나 트레이닝 셋이나 공이 이제 유한한 그 데이터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가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떤 셋업이냐, 어떤 실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약간의 베리언스 같은 것들이 보통은 결부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제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에는 이아웃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트레이닝 에러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트레이닝 에러는 왜냐하면 우리의 국가대표 G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사용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낮아지라는 보장은 사실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에는 이아웃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측면에서 볼 때 optimistic bias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하이퍼서시스를 골라주잖아요. 어떤 모델이 최적인지 우리가 골라주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아웃을 에스티메이트 한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제 optimistic한 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VC 바운드라는 것을 우리가 포뮬레이트하는 과정에서 이런 optimistic한 바이어스가 암묵적으로 implicitly 고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바운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VC 바운드가 사실은 굉장히 루스한, 즉 에러바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테스트셋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optimistic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테스트셋을 따로 떼놓고 트레이닝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얻어지는 최선의 모델을 우리는 G라고 부르기 때문에 G가 결정된 그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테스트셋은 사실은 G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옵티미스틱하지도 않고 패시미스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이제 이 어떤 그 테스트셋에는 트레이닝 셋 대비 이아웃을 에스티메이트하는 측면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 모델을 막 트레이닝하고 최적의 G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콘테스트면 콘테스트, 뭐 출품이면 출품, 그 전날 밤에 금고에 고이 모셔 나왔던 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G의 성능을 에스티메이트 재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노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확보한 G라는 것을 더 좋게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트레이닝이 끝난 우리 G라고 하는 그 모델이 얼마나 일반화가 될 것이냐, 얘의 성능이 커스터머에게 딜리버가 됐을 때, 커스터머가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에스티밋을 재기 위함이지, 우리가 이미 확보한 G라고 하는 모델을 뜯어 고치거나 뭐 새롭게 트레이닝하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트라이 했을 때 우리의 커스터머가 어느 정도 값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맛배기 같은 것을 이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이제 커스터머에게 만약에 리포트해요. 우리에게 G가 있고 그 G를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성능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테스트 셋이 제대로 된 테스트 셋이라고 하면 커스터머가 그 모델을 받은 다음에 그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즉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을 쟀을 때 이 테스트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래서 뭐 most likely는 여기서 서프라이즈하지 않을 거예요, 커스터머가. 아니 이게 뭐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니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능이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래서 기쁘건 슬프건 서프라이징하지 않을 거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아웃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한다면 이 트레인, 인샘플 에러를 이용해서 이아웃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테스팅 두 가지를 이제 이아웃과 이인 측면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고요. 먼저 테스팅, 즉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아웃에 대한 맛배기 값, 에스티밋을 한번 따져주는 그런 과정, 테스트 또는 테스팅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인샘플 에러와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인샘플 에러가 얼마나 0에 가까운지, 트레이닝이 이제 잘 되면 인샘플 에러가 0에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는 generalization이라고 하고, 그리고 뒷부분을 이제 approxim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generalization과 approximation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고,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찾아주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얼터너티브는 이제 VC 어널리시스를 직접 프랙티컬리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스트 셋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훨씬 타이트한 바운드를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얼터너티브, 즉 VC 어널리시스 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요. 이것은 바이어스 베리언스 어널리시스라고 불립니다.
VC 어널리시스는 기억해 보면 이제 바이너리 타겟 펑션을 이제 사용해서 이론을 만들었고요. 반면에 이제 리얼 밸류 펑션에도 이런 VC 어널리시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리고 리얼이 아니라 뭐 멀티 클래스 이런 쪽에도 확장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확장하는 과정은 다분히 이제 테크니컬한 내용이라서 사실은 VC 어널리시스를 이해하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타입의 타겟에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인사이트는 사실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 밸류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 VC 어널리시스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으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이어스 베리언스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어널리시스는 통계 쪽에서 그리고 이제 신호 처리나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왔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out of sample error라는 하는 것이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이어스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학습한 모델과 진실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두 번째 텀은 variance 텀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데이터가 바뀌거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에러가 추가가 되는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바이어스하고 variance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우리가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trade-off하고도 다 있는 내용이라서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제 approximation이고요. 즉 approximation이 잘 되면 바이어스가 작겠죠. 인샘플 에러가 작은 그런 상황이고요. variance가 작다면 generalization이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trade-off라고 하기도 하고 bias variance trade-off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bias varia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ias varian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다루지 않겠지만 그 VC analysis의 추가적인 어떤 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VC 어널리시스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와는 또 다른 결의 인사이트를 원한다고 하면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한번 리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